그냥 아예 그냥 자동으로 깔리는 거예요. 자, 개념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순열. 내일 조합하고요. 오늘 뭐 순열을 해보죠. 개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순열. 이렇게 했을 때. 뭐 쉬운 예들을 들어가면서 개념 정리를 해볼 텐데, 말 그대로 순열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뽑아서 나열하는 건데,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 그래서, 순열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거고요. 그럼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자, 우리가 5명이 있어요. 5명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해보자. 뭐 물건일 수도 있어.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기본적으로 5명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이니까 서로 다른 5명이겠죠. 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5명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세요. 그러면 중학교 때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자, 이렇게 3명이 나열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첫 번째 올 수 있는 케이스는 5명 중에서 고르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올 수 있는 애는 첫 번째 온 애 제외하고 4명. 4가지 케이스. 그 다음은 여기서 이제 또 한 명이 왔으니까 3가지. 이건 뭐 중학생들도 한단 말이지.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MPR이라고 쓰고요. 순열을 영어로 permutation이라고 하고요. 그거의 약자 P를 쓰는 거야. 그럼 P 나오면 순열이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읽냐? 이랬을 때,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일렬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리딩할 때.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 조건을 굳이 한번 해보자면, 자,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니까 당연히 R 같은 경우를 보시면 뽑는 개수는 N보다는 작겠죠. 물론 N개를 다 뽑을 수도 있으니까 제일 클 때는 R 값이 N일 거고요. 가장 적을 때는 0개, 안 뽑을 수도 있어. 0 들으면 안 뽑겠다는 거죠. R은 0서부터 N까지가 가능하겠네요. 뽑는 개수는.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서로 다른 5명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한 거구나. 그래서 이걸 5P3이라고 쓰겠다는 것이고요. 그쵸? 중학교 때는 그냥 5, 4, 3 이렇게 계산해서 끝났다면 지금은 5P3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되겠고. 그럼 계산한 걸 봤더니 5P3이라고 쓴 다음에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5에서 연달아 하나씩 줄이면서 세수를 곱했죠. 그래서 이렇게 읽자는 거야. 그냥 쉽게 5에서 연달아 3개 곱하기 이렇게 기억하면 편하죠. 그래서 앞으로 5P3 이렇게 한 다음에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 숫자에서, 그러니까 5에서 굳이 멘트를 쓰자면 연달아 3개 곱하기 세수 곱하기 뭐 이렇게 생각하면 계산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렇다면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이랬는데 5명을 뽑는다면 5명 중 5명을 뽑는다는 건 그냥 전체를 다 뽑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렬로 나열하세요.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까지 멘트를 치진 않을 거고요. 이거 똑같은 멘트는 그냥 5명을 일렬로 나열하시오. 이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5명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명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첫 번째 올 수 있는 애 5명 중에서 고르겠죠. 첫 번째 1명 왔으니까 이제 4명 중에서 고를 거고요. 이제 3명 중에서 고를 거고요. 2명 중에서 고를 거고 1명 이렇게 되겠죠. 5, 4, 3, 2. 근데 이렇게 나열을 쓰지 않을 거. 중학생은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겠죠. 중학생은. 근데 우리는 5에서부터 1까지의 곱 이걸 뭐라고 쓰냐면 5 팩토리얼. 자, 이렇게 느낌표 쓴 거야. 느낌표. 수학기호로. 그럼 이거 뭐라고 하냐? 5 팩토리얼 이렇게 읽고요. 실제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한국말로는 5의 계승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팩토리얼 이렇게 읽어요. 뭐 어떻게 읽는지를 테스트하지는 않으니까. 5명을 일렬로 나열해봐. 그러면 그냥 5 팩토리얼, 5, 4, 3, 2, 1. 앞으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쓸 겁니다. 5, 4, 3, 1 곱하시면 얼마죠? 120. 보통 외워요. 왜? 잘 나오는 숫자라.
오펙 이렇게 줄임말로 많이 하고요. 오펙토리알 앞으로 오펙 얼마야? 그러면 120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 비교. 자, 그러면 4명을 나열해봐. 이러면 4명 나열하면 4, 3, 2, 1이죠? 그 4 팩토리알이고요. 4의 계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4, 3, 2, 1 곱하면 얼마일까요? 24. 이것도 보통 외워요. 잘 나오는 거 2개 정도는 외웁니다. 근데 뭐 3팩을 외울 필요는 없죠. 3팩토리알이 얼마니까. 3이 6이니까 뭐 그런 건 단순하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겠고. 뭐 이렇게 된다 이거죠. 됐죠? 아, 이게 바로 순열이구나. 이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할 거냐라고 했으면, 자, NPR이라는 게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거구나.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계산은요, n에다 연달아 r개를 곱하는 거니까요, n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줄이는 거예요. n-1, n-2. 그럼 이렇게 문자로 쓸 때 조금 어려워하는데 한번 봐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써야 되냐. 아, 얘가 첫 번째죠. 이렇게 숫자 r개를 나열할 거예요. r개. 근데 첫 번째는 그냥 n이었어. 근데 두 번째 수가 n-1, 세 번째 수가 n-2. 그러니까 세 번째면 2를 빼고 두 번째면 1을 빼네. 이해가요? 근데 우리는 r개, 연달아 r개 곱할 거니까 이게 r번째 숫자거든? r번째 숫자면 n에서 뭘 빼야 돼요? r 빼기 1을 빼야 돼. 이해가나요? 이렇게?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n-r 플러스 1이에요. 괜찮나요? 괄호 풀어서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아, 이렇게. 아, 공식은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 공식을 딸딸 외우라는 건 아니고, 계산할 때는 n에서 연달아 r개 곱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요. 이거 봐봐요. 5p3 이러면 그냥 5에서 연달아 3개 곱하기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근데 계산 문제에서 식변형 문제들이 있어. 식을 가지고 놀아보라는. 근데 얘를 한번 5, 4, 3을 팩토리알로 나타내봐. 그러면 내가 5 팩토리알이 있었는데, 즉 5, 4, 3, 2, 1이 있었는데 2, 1이 없어졌죠. 2, 1을 약분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5, 4, 3, 2, 1에서 2, 1을 약분한 게 이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보통 퍼뮤테이션을 팩토리알 표현하면 팩토리알분의 팩토리알, 팩분의 팩으로 표현된다는 걸 외우셔야 돼. 하나를. 변형식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구조인지를 보시면, 자, 요 분자에 있는 요 숫자는 앞에 있는 수하고 일치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요 두 수의 차. 5에서 3 빼니까 2죠? 그게 요 분모로 갑니다. 그럼 거꾸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요 5하고 2의 또 3. 그게 1로 들어가요. 아, 이런 관계구나. 이렇게. 그럼 봐봐요. 얘를 공식으로 써보자면, 원래 n서부터 1까지의 곱 n 팩토리알이 있었는데, 요 뒤에 뭔가 날라갔죠? 이 날라간 게 뭐냐? 얘보다 하나 작은 게 1 빼면 n-r서부터 1까지의 곱이 날라간 거 보여요? 그 n-r 팩을 나눠서 약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보세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 그럼 앞에 있는 수가 이 분자에 있는 수하고 일치한다. 그 다음에 요 두 수의 차가 요 분모 쪽으로 온다. 마찬가지 이 두 수의 뭐가? 차가 n에서 n-를 빼면 r 일로 온다. 이런 구조다. 그럼 예를 들어보자면,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야, 2팩분의 7팩토리알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가 뭐야 이거 퍼뮤테이션 순열이네? 팩분의 팩. 그럼 얘는 분자에 있는 7이 앞으로 오고 7p 여기 뭐라고 쓸까? 5 이 두 대 차. 이렇게 거꾸로 쓰실 수 있어야 되겠다. 오케이. 식변형 문제로 나와. 서술형으로나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요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럼 두 번째. 자, 여기다 쓸게요. 한꺼번에 좀 정리해보자면. 자, 잡다한 것 좀 얘기해 보려고요. MP0.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 0개를 뽑아. 그럼 뽑았다, 안 뽑았다? 안 뽑았다. 안 뽑았다를 애들이 0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1이에요. 그러나 야, 뽑아서 날 좀 해. 이라고 나한테 근데 안 뽑을래요. 안 뽑을 거예요. 그러면 안 뽑아요. 이것도 한 가지 케이스다. 라고 보는 거야. 경우의 수니까 한 가지 케이스다. 이렇게.
아, 그래서 Np형은 0이구나. 그래서 3P형, 4P형, 5P형 그냥 다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게 1이라는 걸 알겠으면 이것도 알겠네요. 0 팩토리알 그러면 5 팩토리알 그러면 5명을 일렬로 배열해. 그러면 0 팩토리알은 그 0명을 배열해 이거잖아. 배열 안 할 거예요 이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얘도 뭐다? 한 가지다. 안 하겠다. 이것도 한 가지인 경우인 거죠. 그래서 0 팩토리알이 0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이거야. 근데 실제 1 팩토리알도 보시면 한 명을 나열해. 그러면 1이죠 그냥. 그러니까 0 팩토리알이랑 1 팩토리알은 똑같아요. 1 팩토리알 1인데 0 팩토리알 0 팩토리알 0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에서 골라보세요. 이런 단순한 거에서 또 틀릴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됐네요. 그 다음에 NPN. NPN. 그럼 N명 중에서 N명을 다 뽑아서 결국 N명 나열하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N 팩토리알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이거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가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얘를 이제 또 들어볼 텐데 추가적으로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형으로 다루는 게 뭐가 있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유형을 한번 구별해 볼게요. 유형 첫 번째. 이웃하는 순열. 가장 쉬운 얘들만 체크할게요. 응용 문제들은 그냥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요. 이웃하는 순열. 예를 들어서 A, B, C, D, E를 나열할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근데 여기서 A, B가 이웃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그럼 풀이를 해보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포인트는 이거죠.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본다 이거야. 그래서 이웃하는 거 이거를 한 묶음으로 보겠다. 그럼 첫 번째 풀이는 이거죠. A, B를 한 묶음으로 보는 거야. A, B 하나, 그럼 C 하나, D 하나, E 하나. 총 몇 명인 것처럼 보겠다. 4명처럼 보겠다. 그러면 4 팩토리얼.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야 근데 얘네가 한 묶음인데 옆에 앉아있는데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자리 바꾸기까지. 자리 바꾸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얘네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 2 혹은 2 팩토리얼 뭐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웃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유형 두 번째. 이웃하지 않는 순열. 그러니까 누군 이웃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남자 3명, 여자 2명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얘를 나열할 건데요. 여자끼리는 이웃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여자끼리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보시면. 그럼 아이디어가 뭐냐? 아이디어를 체크해보자면, 아이디어는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 있죠.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 걔네들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시는 거야. 사이사이. 무슨 얘기냐? 이걸 풀 때요. 풀이를 보시면. 여자 둘은 옆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남자 3명. 예를 들어서 남자 3명을 뭐 A, B, C라고 한번 놓자면 A, B, C를 나열할 거야. 그러니까 남자 3명을 나열하는 거죠. 그게 3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복잡한 문제 풀 때 테크닉이 뭐냐면 뭔가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상황을 생각할 때는 이 3팩토리얼 그 6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놓으면 편해요. 3명이 나열된 것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오면 C, 뭐 예를 들어서 A, B 이렇게 나열되는 한 가지 그런 케이스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여자를 나열하는 거야. 여자를 나열하는 거죠. 근데 여자를 어떻게 하냐? 여자는 옆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사이사이 공간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4개의 공간이 떠 있는데
여자 보고 저기 네 군데 중에 하나씩 선택해서 들어가라고 하면 사이사이 남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네들끼리 옆에 올 수가 없죠. 그런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첫 번째 여자 선택해. 그러면 몇 가지? 여기다가 네 가지.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 보고 선택해. 그러면 첫 번째 여자 선택한 데 제외하고 세 군데 이렇게 선택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3팩토리아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되는 게 이웃하지 않는 순열에 대한 예다.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뭐 특정 조건이 있으면 그 특정 조건을 맞춰가면서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순열 이야기야. 처음에 이제 개괄 설명한 것 중에서 그럼 이제 넘어가 보자. 순열 다음에 원순열. 원의 나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이런 겁니다. 원의 나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가장 처음 기본? 뭐 니네 배운 친구들은 기억나기도 하겠지만 처음 배운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됐냐? 그럼 당연히 우리가 4팩토리알. 24가지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그 중에 한 가지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24개 중에 한 가지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나열된 것도 있겠죠. 그쵸? 근데 얘들아 한 칸씩만 옆으로 가봐. 그러면 A가 두 번째로 오고요. B, C 이렇게 하고, 야 D 나 어떻게 해? 그러면 넌 다시 앞으로 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D, A, B, C. 근데 얘하고 얘는 다른 경우예요. 일렬로 보자면. 당연히 우린 다른 경우지. 근데 한 칸씩만 더 옆으로 좀 가볼래? 그러면 A, B. 그러면 뭐 예를 들어 C가 이쪽으로 오고요. D가 한 칸씩 밀리는 거죠. 근데 한 칸씩 더 밀려요. 그러면 C, D, 뭐 A가 여기로 오고요. B가 앞으로 오겠죠. 그다음에 한 칸씩 더 밀리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죠. 그쵸? 그래서 이 24개 중에서 4가지 케이스를 한번 써봤어요. 24개 중에 그냥 이렇게 그냥 4가지만 서로 이렇게 자리를 한 칸씩 밀리는 경우. 그러니까 24가지 중에 대표적인 이제 예들을 한번 들어놓은 건데 4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이게 다 다른 경우다. 그런데 이거를 자 보세요. 자 A, B, C, D를 4명을 원탁에 나열해봐.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 달라지지? 라고 했을 때 한번 볼게요. 실제로 요 A, B, C, D라는 요 케이스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 텐데 요 케이스 보세요. 첫 번째 1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탁이 있어요. 여기 A, B 이렇게 돌게요. C, D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A, B, C, D 이거야.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혹시 원탁에 앉아있는데 두 번째 야 A가 야 한 칸씩만 옆으로 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원탁이 있고 A가 일로 가고 B가 일로 가고 C가 일로 가고 D가 일로 가고 이렇게 돼요. 얘가 얘죠. DABC 얘가 이거야. 이렇게 DABC. 야 근데 한 칸만 좀 옆으로 좀 더 가봐. 이렇게 하면 D가 일로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D, A, B, C 이렇게 되겠다. 네 번째 야 한 칸만 더 가볼래? 그러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A, B, C, D. 야, 한 칸만 더 가봐.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분명 나는 이 4가지 케이스는 다 일렬 배웠을 때 다 다른 경우였는데 원탁에 배열했을 때 이 4가지를 같은 것으로 볼 것이냐 다른 것으로 볼 것이냐 우리끼리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학은 다 약속이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보기로 얘기했냐? 다 이 4가지 케이스는 똑같은 경우입니다. 일치하는 케이스다라고. 근데 상식적으로 처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어떻게 이게 같은 케이스예요? 동서남북만 따져도 동쪽에 B가 있고 동쪽에 A가 있고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데 이건 우리가 뭘 인식하고 있냐면 현실 세계에서 공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벌어진 일이야.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원탁으로 앉아있다고 치면 내가 여기에 앉아있으면 칠판 앞에 앉아있는 건데 갑자기 내가 이쪽에 앉아있으면 칠판을 또 이렇게 옆으로 보고 앉아있는 거죠. 그게 다른 거거든. 분명 내가 한 칸 옆으로 가면 한 칸 옆으로 가면 다른 거야. 뭐 여기 칠판이 있다던가 뭔가 주변에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을 기준으로 우리가 위치가 정해지거든. 마치 좌표처럼.
칠판 있으면 아, 나 칠판 위에 앞에 A가 앉았어. 그러면 칠판 앞에 D가 앉은 거. 그럼 다 다른 경우지. 주변에 물건이 있다면. 하지만 이건 뭐냐면 주변이 없는 거. 진공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방향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이 원탁이 둥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받아들일 때 개념. 그러니까 주변 공간이 없으면 동서남북 개념이 없는 거야. 이해가나요? 위치 개념이 없어. 그럼 이게 둥둥둥둥 이게 떠다니다가 이렇게 돌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또 원이 뭐 이게 공중에서 이제 방향도 없는 공중에서 둥둥둥 떠다 보면 이렇게 되죠. 또 좀 더 돌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스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건 일치한다고 보는 거야. 납득이 되죠? 그러면 이걸 마치 내가 뭐 해서 회전시키는 거야. 한 칸씩 텅텅텅텅 돌려주고 같은 것들은 다 똑같은 거구나. 이게 원순열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원의 나열하는 원탁의 나열하는 경우 어떻게 볼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냥 일렬로 나열하면 아까와 똑같은 4팩토리얼인데 문제는 이 24개 중에 이 4가지 케이스는 서로 다른 거라고 세가지고 24개가 나온 건데 문제는 이 4가지는 원의 입장에서 보면 원의 나열하면 이건 한 가지로 세질 거죠. 한 가지야. 다 똑같은 거라고 지금 보니까. 통통들 돌리니까 4가지. 이건 다 한 가지인데 서로 다르게 셌어요. 그럼 4개를 이제 하나로 세야 돼. 그럼 4를 1로 세려면 4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중복된 횟수. 내가 중복해서 원래 하나인데 4개라고 세버린 중복된 횟수만큼을 나눠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수가 뭐냐? 회전시켜 보시는 거야. 회전했을 때 중복 횟수입니다. 회전시켜 봤을 때 나오는. 그래서 회전시켜 봤을 때 중복 횟수를 여기다 분모에 써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약분하면 3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거를 일반화시켜 보면 얘를 n명을 원탁에 한번 나열해 볼래? 이렇게 하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 원래 일렬로 나열하면 n팩토리얼인데 n명이 이렇게 있으면 n명이 통통통통 한 칸씩 이동시키면 몇 가지 중복이 발생할까? n개? 이제 n개죠. 4명을 하면 통통통통 하면 4가지가 나오듯이 n개.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약분해서 n에서부터 n-1까지 곱인, n부터 1까지의 곱인데 n이 하나 약분되니까요. 마치 n-1에서 1까지의 곱으로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공식처럼 외우기도 하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게 더 중요해요. 중복 횟수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오케이. 원순열은 그거구나. 그냥 중복 횟수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꼭 원탁일 필요는 없어요. 그럼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는데 꼭 원탁이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이 도형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도형이 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 이 도형은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스럽게 그렸어. 여기에 그냥 4명을 나열해 볼 생각이야. 근데 방향이 없어. 사실 이 정사각형은. 그렇지 않아? 방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차피 한 칸 옆으로 가봐. 그러면 다 똑같은 경우야. 그럼 이거는 4팩토리얼인데 원래 1로 나열하면 몇 가지 중복이 발생해요? 돌려보시면. 4가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가 한 칸쯤 옆으로 가봐. 여기로 오든 또 한 칸씩 옆으로 가봐. 한 칸씩 밀려도 다 똑같은 경우야. 그러니까는 돌려보시면 4가지 중복이 발생하는 거죠. 그쵸? 이게 첫 번째 예라고 할게요. 근데 말이야. 얘는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딱 보니 직사각형이에요. 그쵸? 그러면 어떤 애가 이렇게 봐봐요. 여기 긴 변 쪽에 가로선이 길고 세로선이 짧은데 긴 변 쪽에 있는 애가 짧은 변 쪽으로 한 칸 이동했다고 해서 같은 경우인가요? 이건 다르죠. 왜냐면 이건 둘이 구별이 되거든. 그렇지? 그럼 올해 어떤 거냐면 얘가 야 2칸만 옆으로 가봐. 그러면 얘가 다시 어디로 와요? 열로 오겠죠. 여기 있던 애는 열로 가겠지. 그럼 원래 긴 선에 있던 애는 긴 선으로 가니까 사실 2칸씩 옮겨버리면 똑같은 경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는 얘는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데 사실 돌려보면 얘가 2칸 옆으로 가서 열로 오는 경우. 그래서 몇 가지 중복? 2가지만 중복이 발생하는 거지. 2로 나눠주셔야 돼. 그러니까 돌려봐야 알아요. 분모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는 돌려봐야 알아. 매번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돌려보는 거야. 머릿속에서 상상해서. 그러면 세 번째.
정삼각형이에요. 이렇게 6명을 나열할게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1렬로 나열하면 6팩토리얼이겠죠. 근데 분모에 뭐로 나누실 거야?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몇 개? 괜찮아. 틀려도 돼.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여기 A, B, C, D, E, F라고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 그럼 돌려보면 한 칸만 옆으로 가. 그러면 A가 1로 오고 B가 1로 가지. 그치? 그럼 원래 A, B가 우리 옆에 앉았네? 커플이었는데 갑자기 A가 1로 가고 F가 1로 오면서 AF 커플로 바뀌어요. 그럼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야. 그럼 오히려 A, B 우리 커플을 계속 유지하려면 야, 두 칸만 가봐. 그러면 여기 얘가 A가 1로 오고 이해갔나요? B가 1로 오면 A, B, C, D, E, F 이건 같은 경우야.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 커플이 돌리다 보면 여기 왔다가 다시 또 돌리면 열로 오죠. 그러니까 몇 가지? 3가지 중복이. 이해가나? 돌려보면 그러니까 3가지가 똑같은 게 나와요. 이렇게 3으로 나눠야지 원래 제대로 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똑같아. 뭐 차이가 뭐 있겠냐는 거야. 정원각형이에요. 그럼 5명을 일렬로 배열하죠. 5명을 배열하면 5팩인데 여기다 배열하면 돌려보면 몇 가지 중복? 몇 가지? 다 정원각형이야. 변 다 똑같아. 그럼 5가지겠죠. 그러니까 5로 나누시면 돼. 별거 아니다. 이렇게 나열만 하면 되는구나. 이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조금 더 가보자고. 하나. 그럼 여기서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는데요. 원에 나열할 거예요. 근데 A, B가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A, B 이웃했으면 좋겠는데? 이러겠어. 그치?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이거를. 아까 얘기했잖아. A, B를 하나로 보자. 한 명으로 보자. 그러면 C, D 이렇게 해서 마치 몇 명을 3명을 이 원에 나열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3명 나니까 3팩인데 3명을 돌리는 케이스에 통통통 돌리면 3가지 중복이 발생하겠죠? 맞아요? 그런 다음에 근데 3명 요 A, B는 서로 자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원상에서도 A, B가 여기 있다면 자리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리 바꾸기까지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건 나열한 거고요. 이건 자리 바꾸기까지 이렇게 하면 나오겠다 이건 거죠. 그쵸? 이렇게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A, B, C, D를 원에 나열할 텐데, 자, A, B가 마주 보는 경우. 자, 봐봐.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 여기 5명이 나열하는데 A, B가 마주 봐야 돼요. A, B가. 6명이라고 하죠. 자, 미안해요. 6명이 좀 편하겠네. 내가 보기에. A, B, C, D, E, F. 자, 그림 다시 그릴게요. 6명. 잠깐만. 육각형이지? 하나, 둘. 좀 더 이쪽으로 해야 되네. 육각형. 이렇게 6명.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A, B가 마주봐야 됩니다. 이런 특별한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 특정 조건부터 나열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A, B부터 여기다 나열할 텐데 그럼 어떻게 될까? A, B 안 잡아 그랬어. 그치? 그러면 A부터 그냥 나열할까요? 생각해보세요. A를 안 잡아. A가 이제 먼저 야 A 너 먼저 앉아 이렇게 했다고 해봐. 그럼 A가 선택할 수 있는 데는 몇 군데야? 6군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A가 여기를 선택한 애에서 이렇게 나온 경우나 쓰지 마 보세요. 그냥 이해해봐. 이렇게 A가 여기 있는 경우나 A가 나 여기 선택할래?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은 거야 사실은. 왜? 한 명만 앉아 있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여기 A에 있는 거 이렇게 돌리면 얘 아니에요? 사실은 A가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를 선택하나 여기 선택하나 여기 선택하나 여기 선택하나 사실 다 같은 경우야. 돌려보면 다 똑같다고. 한 명이 앉았을 때는 사실은 한 가지인 거죠. 의미가 없어요. 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요것만 아이디어를 잘 잡으시면 원순위 헷갈리지 않아. 그럼 A가 있을 수 있는 건 한 가지인데? 그럼 뭐 A가 여기 있다고 쳐. 여기 있나 똑같은 거니까. 어디 있나? 이제 B. 야, B에 너 앉아. 근데 B는 A하고 어때야 돼? 마주봐야 되니까 B는 선택권이 없어. 그냥 B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여기로 들어가야 돼. 자기는 선택권이 없어. 그럼 몇 가지? 한 가지 그냥. 한 가지. 그러니까 A, B를 나열해봐. 마주보게. 그럼 이게 뭐야? 한 가지인 거야. 그럼 어떤 애든 이런 얘기도 해. 쌤,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A, B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다른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거하고 이거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에 돌려봐요. 이렇게. 돌리면 똑같아. 그치? 이렇게 같은 경우네. 이런 것만 잘 인식하시면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A, B 나열했으니까 C, D, E, F 남은 4명을 나열하시면 되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4명은 A, B가 이미 앉아있어요. 이렇게 A, B가 다 앉아있어. 안 앉아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앉아있으면 사실은 위치 개념. 위치가 동서남북처럼 위치 개념이 생긴 거야. 왜? 어떤 애 남은 C, D, E, F 중에 C가 여기 앉는 거냐 여기 앉는 거냐는 다른 경우예요. 심지어 여기 앉냐 여기 앉냐 다른 경우라고. 이해가세요? 이 C가 여기 앉으면 나 A 우리 보는 입장에서 보면 A 오른쪽에 앉았는데 이러고 C 여기 나 A 왼쪽에 앉았는데 그 A 때문에 위치가 생겨버린 거야. 쟤는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서. 처음 나열할 때는 얘가 돌려서 생각해봐서 한 가지 경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얘네가 나열된 상태에서는 4명은 돌릴 수가 없어요. 회전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냥 이 네 자리는 다 좌석 번호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A 오른쪽 한 칸 자리요. A 오른쪽 2칸 자리요. A 왼쪽 한 칸 자리요. A 왼쪽 2칸. 이 자리가 다 있는 거죠. 좌석 번호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때문에 그냥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4팩입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이런 것들 좀 구별하실 수 있으면 이게 원순열이다. 그럼 조금 더 복잡한 예로 가볼까요? 이게 자꾸 우리가 뭐에 배열하고 있냐면 평면도형에 배열하고 있죠. 평면도형 말고요. 입체도형으로 가볼게요. 유형으로 이제 내신에서 주로 나오는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안 나와요. 정다면체 색칠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정사면체부터 볼까요? 정사면체가 이렇게 정삼각형 4개로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쵸? 다 정삼각형이니까 면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바닥에 놓나 이 옆면을 돌려서 바닥에 놓나 다 똑같은 거. 어디에 놓나 이렇게 바닥에 놓으면 똑같은 경우인데 자 이제 4가지 색이 있겠죠. 4가지 색을 색칠해 보려고요. 색칠하는 경우의 수. 그럼 4가지 색이 서로 다른 색이니까 실제로 나는 저기 4개 면에 1, 2, 3, 4를 나열한다고 1, 2, 3, 4라는 4사람을 이 면에다가 이제 면 위에 면에 갖다 면 하나씩 골라봐 이렇게 해서 1, 2, 3, 4를 이 면에다 쓴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어떤 색을 칠한다나 뭐 이게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뭐 이렇게 번호처럼 돼 있다고 생각하면 1, 2, 3, 4를 저 4개의 면에 나열할 건데 그럼 생각해봐. 1, 2, 3, 4 중에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아까도 A, B 마주보게 나열할 때도 뭐 A를 먼저 나열하셔도 되고요. B를 먼저 나열하셔도 돼요. 뭐 상관이겠어요?
니네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1, 2, 3, 4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셔서 1부터 한번 나열해 볼게요. 1부터. 1을 어디다 넣을까? 근데 1을 요 아래 밑면에 넣나, 여기다 넣나, 여기다 넣나, 요 뒤에다 넣나, 어때요? 똑같아요. 그냥 뒤집어서 이제 1을 바닥에 놓으면 다 똑같은 거지 뭐. 그치? 그러니까 야, 첫 번째 수 하나를 그냥 우선 넣어봐. 그러면 한 가지 경우에 이렇게. 한 가지 경우. 이제는 남은 거 2, 3, 4를 배열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지금 1이 들어왔어요. 요 밑면 쪽에. 그럼 옆에 보시면 옆에 이제 면이 몇 개 있어요? 1을 기준으로 3개가 있죠. 1은 밑면을 고정됐고요. 근데 이 옆면끼리는 위치가 없어요.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 이해가요?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1은 밑면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뺑글뺑글 돌릴 수 있죠. 그러니까 2, 3, 4가 사실 원에 이렇게 원에 배열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2, 3, 4를 배열하는 게 3팩토리얼인데 얘는 세 가지가 이렇게 돌려보면 통통통 세 가지 중복이 발생하니까 이거 3으로 나눠주시면 된대. 괜찮죠? 이렇게. 그럼 정육면체요. 정육면체 6개 면이 있잖아요. 6가지 색을 저기다 칠해보려고. 그럼 번호처럼 생각해보자. 빨주노초 뭐 이런 거를 1, 2, 3, 4, 5, 6이라는 번호를 붙여보자면 1, 2, 3, 4, 5, 6을 저기다 나열하는 경우나 똑같아요. 나열해보려고요. 근데 아무 숫자나 기준 잡으세요. 마음에 드는 숫자. 그냥 1 할게요. 한 숫자부터 넣어놓고 시작하죠. 2를 저기다 넣어봐. 근데 2를 요 밑면에 넣나, 오른쪽 면에 넣나, 위에 넣나, 이 6개의 면에 어디에 2를 칠하든 똑같은 거죠. 어차피 6개 중에 하나만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2를 바닥에 놓나, 또 옆에다 칠한 걸 또 그걸 뒤집어서 바닥에 놓나, 사실은 다 회전이 가능하니까 2를 칠해봐. 그럼 한 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 1이 들어갔어요. 바닥에. 그럼 누가 이제 의미가 있어지냐면 얘. 야, 2라고 마주보는 애는 선택을 받아야 돼. 그치? 마주보는 애는. 얘는 특정한 애지. 그러니까는, 야, 누가 2라고 마주볼래? 그러면 우리는 남은 거 몇 가지? 5가지 중에서 고르겠죠. 그럼 누군가 저 5개 중에서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옆면 쪽에 이제 4개가 들어가야 돼. 그쵸? 그럼 4 숫자가 남았을 거야. 5개 중에서. 그 4개를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위아래가 이렇게 색칠되어 있어도 어차피 이건 뺑글뺑글 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옆면 쪽에 4개는 원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4개를 배열하는데 4가지 중복. 이렇게.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래요. 혹시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멈추라고 해야 돼. 멈춰! 다시! 이렇게. 알았지? 괜찮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아? 믿으셔도 돼요. 10년 동안 강의하면서 단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학생한테? 괜찮아요. 카톡으로 10개를 질문하셔도 다 풀어서 답장이 가요? 짜증 안 내요? 괜찮습니다. 유일하게 짜증 비슷하게 내는 건 예의 없을 때 빼놓고 갑자기. 남학생들, 특히 여학생한테는 예의 없어도 또 화도 안 내요. 남학생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신지호 이러면서 가끔 이렇게 장난치거나 그러면 뭐 이러거나 그 정도 강도면 뭐라고 내요. 자, 그 다음에 정육면체 말고요. 정팔면체. 정팔면체까지 얘기하려면 사실은 조합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따가 얘기할 건데 조합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잠깐 뭐 이거는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조합이라는 게 뽑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 하겠지만 5명 중 3명을 뽑으세요. 그러면 나열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5시 3이라고 써요. 이따 자세한 설명 할게요. 너무 작게 쓰는구나. 내가.
내 글씨가 좀 작어. 크게 안 쓰고 내 10년 동안 인터넷 강의를 한 사람이라서 인강을 찍다 보니까 인강은 크게 안 쓰거든. 그래가지고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요. 원래 학원 강의에서는 좀 크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원 강의보다 인강을 더 오래 해서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자꾸 너 생각하면서 크게 써야지 하면서도 계속 원래 패턴으로 돌아오는 습관이라 옷이 3이라고 써 있어 이게. 상상해봐. 그 OP 3처럼 계산하면 5에서 연달아 몇 개 곱하기 5, 4, 3 이게 그냥 P처럼 계산한 거죠. 그 다음에 이따 왜 그런지 설명할 텐데 요 3, 그러면 3팩토리얼로 나누면 이게 OC3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열처럼 계산하고 마지막 이 숫자의 팩토리얼 뭐 이렇게 6이니까 3하고 6하고 약분은 이렇게 5, 20, 10 이렇게 되는 거 똑같아요. 뭐 일단 이런 거다 조합이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여기서 쓰려고 잠깐 설명한 건데 보세요. 정팔면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평행해야 되는데 이 정사각처럼 생겼어요. 그게 좀 어렵네. 봐봐요. 왜? 좀 이상하게 생겼어. 하여튼 정확하게 못 그리겠어요. 일단 위에 쪽에 이제 정삼각형 몇 개? 4개? 아래 정삼각형 몇 개? 정삼각형 8개가 붙어 있어요. 정팔면체는. 근데 정팔면체에서 특징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선 잠깐만요. 8가지 색을 나열할 거고요. 그럼 1서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앞으로 와도 돼? 1, 2, 3, 4, 5, 6, 7, 8을 나열하면 되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실 거는 여기 있죠. 여기 요 면하고요. 요 면 있죠. 요 노란색 면하고 요 파란색 면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거 상상이 되세요? 기백 배웠어요? 기백 나중에 하면 되지. 기백에서는 이런 거 많이 하지. 기백 분리하는 다 했어. 아니 그 말도 안 돼 소리. 진짜? 아니 자꾸 이런 게 희망사항 말하고 있어. 아니 기백 실력 분석도 뭐라고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냐고. 노란색, 파란색하고 평행이에요. 특징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마주보는 면이 평행이야. 정팔면체는 실제. Hey, you know, 너무할 것 같아. 이거야? 서로 평행이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봐. 우선 첫 번째 그냥 아무 숫자나 8개 면이 있어. 이거 노란색, 파란색 그냥 잠깐 니네 설명하려고 그런 거고 8개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고 1을 그냥 아무 데나 넣을 텐데 1부터 나열하려고 해, 숫자. 근데 1을 여기다 쓰나 8개면 어디다 쓰나 어차피 돌려서 그 위치로 보내버리면 똑같은 거 이해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가지 숫자를 나열하는 경우는 한 가지 케이스예요. 똑같죠? 항상 스타트가 1인 거는. 오케이. 그래서 노란색에 1이 있든 파란색에 1이 있든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 데나 1을 쓸게요. 이 파란색에 1이 있다고 생각할게요. 괜찮네? 근데 이제 노란색은 의미가 생겨. 왜? 파란색하고 마주보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 이러면 파란색하고 마주보고 1하고 마주보고 싶은 사람 그러면 이렇게 8개 7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 7. 괜찮나요? 오케이. 그런데 나머지 생각해보면 이제 몇 개의 숫자가 남았어요? 6개의 숫자와 6개의 면이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건 뭐냐면 이 파란색을 잘 봐. 파란색의 변이 몇 개 있어? 모서리라고 하기도 해요. 입체대용 정확하게는. 이 모서리가 3개 있는데 모서리 하나당 정사각형이 몇 개 붙어 있냐면 모서리 하나당 하나, 모서리 하나에 하나, 요 모서리 하나에 하나 이렇게 해서 3개 있어. 내가 손바닥이 정사각형이면 여기에 이렇게 3개 있다. 이 노란색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나, 둘, 3개 붙어 있어. 얘가. 그러면 얘가 노란색이 3개, 파란색이 3개, 그게 이렇게 합체되어 있는 게 얘야. 그런 구조인 거야. 그러면 파란색하고 같은 팀원들이 3명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노란색 팀원이 3명 있어. 파란 팀, 노란 팀 이렇게 셋이 있는 거야. 괜찮나요? 그럼 이제 6개 남았다고 했지? 6개 중에서 파란 팀 하고 싶은 사람 3명 골라야 되잖아. 그치? 그럼 6개 중에 몇 개 뽑아? 3개 뽑아. 그럼 자연스럽게 남은 3명은 저희는 노란 팀이네요. 알아서 갈 거야. 그치? 6C3. 오케이. 이거 계산하는 건 이따 하면 되고. 방향만 잡아보자고. 그럼 파란색의 팀원인 셋을 골랐어. 잘 봐봐. 파란색 옆에 여기 이렇게 3개 있는 거는 사실상 얘가 이렇게 돌 수 있어. 얘가 이렇게 돌면 노란색은 알아서 그냥 이렇게 같이 돌아줄 거거든. 얘가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에 있는 3개를 나열하는데 그게 3팩토리얼인데 그거는 통통통 돌릴 수 있으니까 3으로 나눌 수 있어. 원순열처럼요.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노란색 작은 셋은 지울 필요가 없어. 아까 파란색 셋 팀을 뽑는 순간 나머지 애들이 세 팀, 노란색 팀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파란색 옆에 있는 3개가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 얘는 이제 파란색 팀은 아예 결정을 해서 자리를 잡고 있어. 근데 노란색 팀이 여기 들어와서 야 제발 좀 돌아줘. 근데 얘네가 돌겠어? 안 돌지 얘네는. 얘네가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이제 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각자 노란색 옆에 있는 3자리는 다 마치 좌석 번호가 있는 것처럼 다 돌릴 수가 없는 원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노란색 입장에서 그 3개는 그냥 나열하셔야 돼요. 괜찮나요? 이렇게. 가끔 이제 정 12면체까지는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주로 정 8면체까지 나오고요. 대신에 정 12면체는 어떤 모양이냐면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축구공 모양이에요. 축구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게 그 모습은 줄 거야. 그 모습은. 잠깐 해볼까 그냥? 하지 말까? 거의 안 나와요. 나중에 나오면 내신 때 하세요. 여기까지는 주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거 내신용이야.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원순열이에요. 원순열 개념을 설명해 드린 거고요. 야, 니가 그냥 갈매기인 거야. 나의 딴건 너가 없는 거야. 잘했어. 오, 대단해. 나는 지금 나쁘면 느꼈는데 너무 그냥 나도 없어. 여기 짝짝이 좋아. 여기 하나만 문서 깎은 적 한 번도 없어. 한 푼도. 난 친구야. 깎아는 같아. 해볼까? 먹어. 괜찮아. 먹으면서 해도 돼. 극장이라고 생각해? 팝콘을 에나멜 보는 것처럼. 나중에 누구 졸면 팝콘을 던질 수도 있어. 그러면 누가 졸면 보통 이렇게 호! 뭐 이렇게 깨우거든요. 그렇죠? 팝콘 던지는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소리 질러서 깨우거든요. 뚱뚱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화 안 내고 그냥 이건 이거죠. 이게 뭐라 해야지? 효과음이야. 이렇게. 뭐 집중 안 하면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놀래키거나 그 단수를 볼까요? 중목순열 이제 3번째로 왔어요. 지금 뭐냐면 그냥 순열. 원에 나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리한 거고요. 이제 중복순열. 그러니까 뭐냐면 중복을 허용해 주겠다. 여기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순서대로 배열할 건데 중복을 허용해서 순서대로 나열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 분필이 갑자기 무서워요. 왜 어디서 터진 거야?
아, 뭔가 자기가 쓰다가 틀렸나? 아니야? 뭐야, 타이밍 뭐지? 이거 생각했지 너? 뭔지 모르겠네? 봐봐요. 진짜 이상해 지금. A, B, C 서로 다른 세 개가 있어. 진짜 고양이가 아니야. 언니? 너 7번도 못 넣는 거야? 아, 안 보여? 안 보여서 그런가? 안 보이나? 안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칸 앞으로 오면 돼. 괜찮아. 나는 뭐 침이 튀거나 그러지 않거든. 내 복식 공부하는 사람이야. 막 검토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좀 인원이 많을 때는 복식 호흡으로. 그러니까 인원이 이렇게 3명 있으면 이게 옹기종기. 이거 봐봐.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막 20명 넘어가. 대치동에 수업할 때는 50명, 60명 있으니까. 그때 있을 때는 뭐 복식으로 하는 거죠. 저 뒤에까지. 마이크를 잘 안 쓰거든요. 마이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자, 보겠습니다. 중복순열이요. 중복순열. 중복을 허용해서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 복식호흡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은, 자, 봐봐요. 5개. 지금은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요. 도란도란. 무슨 타이밍에서 자꾸 터지는 거죠? 울지 마. 울지 마. 항상 도움닫기를 하고 웃는 것 같아. 준비, 땅! 이렇게 하고 웃는 느낌인데? 뭔가 호흡을 고르고. 웃지 말라고 했어. 자, 서로 다른 3개가 있어요. 중복으로 해서 5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려고요. 그럼 이렇게 있겠죠? 하나, 둘. 자리, 이게 순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문자 몇 개? 3가지겠죠? 근데 중복으로 허용해준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뽑은 걸 제외시킬 필요는 없어요. 또 뽑아도 되는 거죠. 그럼 이 두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가지. 그럼 여기도 3가지네? 계속 3가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복순열을, 이걸 보고서 중복순열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풀 수 있으면 돼요. 중복순열을.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풀이할 수 있으면 되는 거. 그럼 이거는 3을 5번 곱한 거네. 그래서 3의 5제곱이라고 할 건데, 그럼 이것도 개념인데 한번 나타낼 수 없을까?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중복순열이라는 거는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n, 파이, r 이렇게. 그럼 이거 읽을 때는 어떻게 했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하는데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NPR하고 무슨 차이지? 라고 했을 때 중복을 허용한다 밖에 차이가 없어요. 중복을 허용하겠다 이거죠. 그럼 이건 뭐냐면 서로 다른 지금 몇 개에서 3개에서 중복을 해서 5개를 뽑는 거니까 실종됐다. 없네. 자, 분별증 가져올게.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얘를 뭐라고 쓸 거냐? 그러면 3파이 5 이렇게 쓴다. 이게 중복순열 쓰는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호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서술형을 써야 된다면 풀고 나서 쓰는 걸 권장해. 쓰고 나서
푸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애들은 자꾸 이게 3파이 5인지 5파이 3인지 자꾸 헷갈린다고. 그냥 풀고 나서 붙이는 게 오히려 편할걸요? 서술형에 꼭 써야 된다면.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앞에 거분의 뒤에 것은 3의 5승, 3의 5승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n파이 r 이렇게 나왔다면 계산할 때는 n의 r승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중복 수년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걸 구별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거 말고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봐봐요. 너무 작죠? 너무 작아서 그래. 안 보여? 안 보여? 너무 잘 보여요. 혹시 이게 뭐 이상한 거 들고 대마케팅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갑자기 왜 그랬지? 롤러코스터인 줄 알았어. 봐봐요. 서로 다른 공 3개를 서로 다른 5개의 상자에 넣어보려고요. 그쵸? 근데 이게 중복순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야. 이걸 해야 되는가. 이렇게. 오케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얘 1과 얘 2는 똑같은 걸 쓴 거야. 멘트가 다르죠. 근데 똑같다는 걸 인식을 못 한다는 게 문제인 거야. 똑같다는 걸 인식시키려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복순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야. 뭐냐면 얘도 서로 다른 거죠. 근데 넣으려고 하는 상자도 서로 다른 거야. 이해갔나요? 그럼 이거를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이 순열이는 조합은 다 배우겠죠. 경우의 수를. 다 배우고 나면 총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구별 연습.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보고 이건 뭐야 이렇게 구별하는 연습을 총정리를 할 텐데 그 전까지는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인데 나중에 이거 또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봐봐요. 공을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상자 안에. 여기 안에. 벤 다이어그램인데 1, 2, 3이라는 공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서로 다른 거니까 숫자를 해놨고요. 5개의 상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ABC라고 할게요. 저거 비교하려면. 뭐 그냥 ABC라고 하죠. 공을 이름이 붙여있어요. A공, B공, C공 이렇게. 상자에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상자를 뭐 그냥 이렇게 할게요. 1, 2, 3, 4, 5를 쓸 건데 이렇게 쓸게요. 세 번째 상자, 네 번째 상자. 1, 2, 3, 4, 5를 조금 더 쟤하고 좀 비교하기 편하게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에서 얘를 짝짓기를 할 거야. 그게 함수죠. 이해하세요? 그럼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나오고 함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도 동일한 문제다. 함수 개수는 짝짓기 문제거든. 짝을 지어보세요 이건데 함수는 짝이 지어지면 돼. x가 y로 무조건 짝이 지어지되 반드시 오직 하나.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 난 여자 3명이 남자 5명을 고르는데 저런 찐따들 고르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함수가 아니고요. 어떻게든 골라야 돼. 진짜 마음에 안 돼. 너래도 와. 이렇게. 고르셔야 되겠고. 심지어 얘가 이걸 골랐는데 A2가 제일 잘생겼어. 얘 A2. 그럼 나머지 다 찐따돼도 A2 다 선택해도 돼, 안 돼? 됩니다. 함수는. 그러니까 오직 한 명만 선택하면 돼. 근데 저는 얘도 마음에 들고 얘도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둘을 선택할 수는 없다. 그게 함수 개념이죠. 함수 반드시 오직 하나에 찍어야 돼. 그러면 A 너 가봐 출발.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라지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에 얘가 잘못 썼구나. 거꾸로 썼네. 필기했어요? 그래요? 이거 비교하고 싶은데 바꿔도 될까? 그냥 이거 해둘까? 그냥 이거 할까? 필기한 김에 하자. 그냥 필기했는데 이거하고 이거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죠. 잘 없어요? 3개, 5개 원래 5개, 3개라고 해야 똑같은 건데 한번 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보죠. 그럼 얘 선택해봐. 그럼 몇 가지? 얘도 5가지. 얘도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리죠. 5의 3승이고요. 그럼 이걸 굳이 파이 저 중복수열을 써야 된다면 뭐라고 쓰실 거예요? 5파이 3이라고 써야 된다 이거죠. 이해갔나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쓰려고 하면 헷갈려요.
그럼 항상 어떻게 하기를 권장하냐? 중복순열은 이렇게 헷갈리면 늘 함수 형태로 바꿔보시길. 그러니까 중복순열 문제는 고3들한테도, 선생님 거의 한 8년 동안 고3만 가르치다 여기 와서 지금 고1, 2를 가르치는 건데, 고3한테는 늘, 야, 무조건 중복순열이면 무조건 이걸로 가는 거야. 뭐, 야, 다르게 풀지 마. 머릿속 상상도 하지 마. 그냥 이걸로 가. 이렇게 하거든? 습관을 그렇게 잡는 건데, 그러면 이걸로 만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겁니다. 서로 다른이면 무조건 이거야. 서로 다른이면 무조건 함수를 가지고 푸시는 거야. 그러면 누가 앞인지 뒤인지 헷갈리지 않아. 그려놓고 나면. 오케이. 그럼 얘가 서로 다른지 어떻게 알아요? 굳이 이렇게 바로 간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다른 거죠. 여기 나열했겠죠. 그럼 이 자리들도 하나하나가 다 같은 자리니 다른 자리니? 서로 다른 거야. 이것도 다 다른 자리지. 그치? 일십, 백, 천만. 그럼 만의 자리 뭐. 그쵸? 여기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다 다른 자리거든요. 서로 다른 애, 마치 A, B, C를 여기다 넣는 거죠. 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A, B, C 보고 상자 5개 있으니까, 얘는 일로 들어가 보라는 건데, 하여튼 서로 다른 거. 뭐, 이런 개념일 때는 다 중복순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나중에 총정리 다시 할게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복순열을. 오케이. 그 다음에 함수 개수는 이따 총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따 조합할 때 같이 해야죠. 내일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특별한 개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그래서 1, 2, 3, 4를 나열해 보세요. 그랬을 때 분명 5개의 숫자인데 1, 1이라는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라는 거냐면 5개니까 그냥 5팩토리얼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이게 막 나열되어 있다. 흐트러져 있는데 1하고 1이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는 어때요? 같은 경우예요, 사실은. 그치? 1은 똑같은 애들이니까. 그럼 1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 뭐? 2팩토리얼. 그쵸? 그만큼 중복이다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이거는 같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중복 횟수만큼 나누겠다는 이야기.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공식도 없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 수가 있어요. 8개네요. 8개의 수를 나열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풀이해 보자면 8개의 수니까 8팩토리얼이라고 생각했는데 1, 3개가 서로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는 똑같아요. 그래서 3팩토리얼. 2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 2팩토리얼. 이 경우만큼 곱한 것만큼 중복이 발생하니까 나눠주시면 되겠다. 이거네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 유형을 좀 보자면 그래 이게 이해가 가는데 첫 번째 유형 이게 꼭 이렇게 같은 것이 대놓고 나오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 이건 대표적인 유형. 우리 기억하셔야 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대표 유형 2가지만 얘기해. 그러면 툭툭 얘기하셔야 돼.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일 때 쓰고요. 혹은 최단거리 찾을 때 써요. 이렇게 2가지 정도는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 그럼 첫 번째 유형,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A, B, C, D A, B, C, D, E를 나열하래. 그러면 순열인데 갑자기 이런 거야. A가 B보다는 앞에 와야 돼요. 그동안 그렇게 나열하세요? 바로 앞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앞쪽에만 있으면 돼요. A가 B보다.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서 나열하려면 머리가 지끈거리거든. A가 B 앞에 오는 경우 그걸 일일이 어떻게 나열하지? A가 막 첫 번째 오는 경우, A가 두 번째 오고 B가 뒤로 가는 경우 이걸 언제 다 일일이 하고 있냐는 거야. 끔찍하지, 생각만 해도. 그럼 아이디어를 잡아보자는 건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치환이에요.
치환. 무슨 수학 무슨 방정식 푸는 것도 아니고 웬 치환이냐 그러면 이 순서가 정해져 있는 A, B 있잖아요. A, B 자리를 네모라고 치환할게요. 여기를 네모 이게 빈칸 처리하려고. 빈칸. 그러면 빈칸 C, D, E라는 5개의 문자를 나열해 보려고요. 그럼 이거 나열하는 경우는 뭐냐? 그러면 얘가 마치 똑같은 문자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5 팩토리얼인데 이 두 개 자리 바꾸는 경우 2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얘하고 똑같이 이렇게 푼 거야.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려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뭐 C가 나왔다가 뭐 네모 나왔다가 뭐 D가 나왔다가 뭐 네모 나왔다가 E가 나왔다가 뭐 요 케이스 중에 한 가지 그냥 나열한 거죠. 뭐 이 케이스 중에 한 가지 아니겠어요? 이게? 그쵸? 근데 나는 이거 자체가 이렇게 나열한 거야. 근데 나머지 누구? A, B는 아직 안 나열했잖아. 그치? 이제 여기다 A, B를 나열해야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빈칸이 몇 개 있어? 2개. 근데 내가 A, B를 막 나열을 해야 되나? A, B, 너 들어가. 그러면 무조건 A가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앞에 있는 빈칸에 누가 들어가고? A가 들어가고, 뒤에 있는 빈칸에 B가 알아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A, B, 야, 내가 너네 자리는 빈칸으로 처리하고 우선 나열해놨어. 빈자리야. 니네가 가서 앉아라. 그러면 A가 당연히 앞에 가서 앉고 B가 뒤에 가서 앉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이건 사실 곱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걔네만 빈칸 처리해서 우선 배열해 놓으면 알아서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내가 앞이야 그러면서. 괜찮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보면 여섯 개를 나열할 거야. 근데 A보다 B가 앞에 와야 돼요. 그리고 C보다 D가 앞에 와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럼 A, B 사이에서는 B가 앞에 있고 A가 뒤에 있고 뭐 이런 거 나오죠. 이해했네? 이렇게. 그럼 이걸 풀이하자라는 건 뭐 하냐면 A, B가 순서가 자기들끼리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A, B 자리로 빈칸 처리를 해줄 거야. 야, 이 자리는 A, B 자리야. 나중에 니네가 들어가서 앉아라. 네모라고 해놓을게. 그러놓고 야, C보다 D가 네가 앞에 있어야 돼? 그러면 CD도 야, 그러면 CD 니네는 세모 자리라고 내가 표시해놓을게. 그 자리에 니네가 알아서 들어가서 앉아. 이런 거죠. 그럼 실제로 뭐냐면 네모, 세모, 이 F를 나열하는 거죠. 나열만 해놓는다면 막 섞여 있겠죠. 그 네모 두 개에 알아서 A, B가 찾아 들어가겠죠. 세모 두 자리에 알아서 CD가 찾아 들어갈 겁니다. 내가 나열할 필요도 없이. 난 이것만 딱 배열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6개를 배열한 6팩에다가 2개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중복이니까 2팩. 이거 2개 이렇게 자리 바꾸는 경우 2팩.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다. 괜찮나요? 어떤 거? 요거를 나열한다고 하면 네모가 똑같은 문자죠. 세모가 똑같은 문자죠. 근데 막 이렇게 나열해서 막 섞여서 나열했는데 막 네모가 여기도 있고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얘 둘이 사실은 이거는 뭐야? 6팩토리얼이라고 한다면 네모가 서로 다른 네모라고 생각하고 배열한 거지. 그쵸? 네모가 여기 2개 있다고 생각해봐. 막 중간에 뭐가 있고. 네모가 이렇게 있나? 이 둘이 네모가 이렇게 자리를 바꾸나 사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건데 내가 다른 것처럼 돼버렸거든. 그래서 나눠버리는 거야. 중복부 때문에 했어요. 같은 것을 지들끼리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분모에 들어가는 거야, 중복돼서. 괜찮아요? 그럼 세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만 나열해놓으면 이 네모 자리 A, B가 알아서 들어가요. 세모 자리 알아서 찾아 들어가요. 내가 앞이야, 내가 뒤야 이러면서. 하나를 더 해보자면. 이걸 나열할 건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얘 둘 사이에는 둘 사이의 관계가 나오는데 대문자가 소문자 앞에 와야 돼요. 이런 건데. 근데 얘네 둘 사이에는 라지 A가 스몰 a보다는 앞에, 라지 B가 스몰 b보다는 앞에, 뭐 이 얘기로 나올 거야. 문제 구체적으로. 라지 C는 스몰 c보다는 앞에, 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걸 나열하세요. 그러면 얘는 네모 처리해서 네모 이렇게 해서 A 알아서 들어가, 세모 알아서 들어가, 별 알아서 C 들어가, 이렇게 하면 돼버리죠. 그쵸? 이렇게 나열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6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6 팩토리얼인데 문제는 어떻게 돼? 네모 2개 자리 바꾸는 경우, 세모 2개 자리 바꾸는 경우, 별 2개 자리 바꾸는 경우,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럼 알아서 들어가겠죠? 뭐 이런 것들.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오케이. 유형 하나만 더 보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푸는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어라? 한 칸 더 그려야 되겠다. 이게 다 조그마한 것들이 다 정사각형이거든요. 이렇게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래는 5칸이고요. 세로 방향으로는 4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한테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A에서 B쪽 방향이라는 건 오른쪽 위쪽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 길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갑자기 거꾸로 왼쪽으로 가는 건 안 되죠. 가다 말고 갑자기 아래로 내려오는 거는 안 되죠. 그럼 거리가 너무 멀어져요. 최단 거리로 가야 되니까 항상 우리가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든 위쪽으로 가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하나 드는 거야. 오른쪽 하나, 둘, 셋 간 다음에 위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한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화살표로 표현하면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이렇게 선택한 거죠. 그렇죠? 이걸 한번 해보면 얘를 A라고 문자로 쓰고 얘를 B라고 문자로 써보려고. 그러면 이 한 가지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한번 문자로 나열해 보면 A, B, 그 다음에 오른쪽 갔으니까 A, 그 다음에 B, AB 이렇게 나열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B가 위로 가는 거예요 라는 거를 문자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위, 뭐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된 거라. 그럼 마치 이건 뭐냐면 A가 지금 몇 개냐면 A 가로 방향으로는 결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선택하겠죠. 위쪽 방향은 하나, 둘, 셋, 4개예요. 그쵸? 이 순서가 막 뒤죽박죽 돼 있겠죠. 이 경우 말고 A만 5개, A, B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죠? B, A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런 거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금 경우의 수라는 게 A 몇 개? A 5개, B가 4개. 이렇게 된 거를 뭐하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어떻더라? 같은 거죠, 그냥. 그쵸? 그래서 가로 방향으로 5칸, 세로 방향으로 4칸이니까 결국에는 A 5개, B 4개를 나열하는 경우가 똑같으니까 총 9개를 나열하는 거죠. 근데 A 5개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 즉 A 5개가 일렬로 배열하는 5팩토리얼, B 4개가 일렬로 배열하는 4팩토리얼. 이것만큼 중복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나눠버리면 돼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푸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초딩이나 뭐 중딩한테 풀려고 하면 여기서 숫자 넣죠. 숫자 넣기도 아시긴 아셔야 돼요. 왜냐면 복잡한 문자면 숫자 넣거든요. 여기서 열로 가는 경우 한 가지, 여기서 열로 가는 경우 한 가지, 일로 가는 경우 한 가지, 이렇게 쭉 오는 한 가지.
여기로 가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는 이 점으로 오는 경우는 실제 이 전의 상황을 생각하면 여기서 오거나 또는 여기서 오겠죠. 맞아요? 근데 얘 또는 얘니까 또는이면 더하나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해서 여기다 쓰는 거죠. 여기 오는 건 뭐냐? 그러면 여기서 오거나 또는 여기서 오는 거야. 얘 또는 얘니까 얘 두 개 더해서 여기다 쓰는 거고. 얘는 얘 또는 얘 더하면 여기. 이렇게 더하면 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얘 더하니까 얼마? 3이겠죠. 숫자 좀 써볼까요? 여기는 얼마일까요? 함께 해볼까요? 게임처럼. 여기 얼마? 4. 여기는 얼마? 이 초록색 생각하지 마세요. 5. 여기는? 그다음에 여기는? 6. 여기는? 15. 여기는? 21. 이거 숫자만 안 틀리면 돼. 시험 때는. 뭐가 10이야? 아, 여기? 깜짝 놀랐네. 10. 여기? 20. 제발. 35. 56. 56. 여기는? 15. 35. 70. 125. 126. 126이 답인지 한번 해볼까? 9팩인데 5팩 약분하면 9, 8, 7, 6, 그 다음 5, 4, 3, 1은 얘가 약분했고, 그 다음 4, 3, 2, 1, 4, 3, 2, 1 있죠. 1을 쓸 필요 없고요. 4, 2, 8, 3, 2, 6 이렇게 해서 곱하면 맞나요? 이렇게 되고. 그쵸? 근데 이게 더 쉽죠, 사실은. 더 쉽죠? 근데 어떤 문제일 때는 숫자를 넣는 게 편할 수도 있냐, 그러면. 맞아요. 그거 그리려고. 네. 학년이거나 중학교야. 경에서 초등학교 때 초5지야. 초오다. 초5 갑자기 다 열심히 한다고 저기 보고 우리도 그거를 주은이도 기억할 거야. A에서 B까지 갔는데 봐봐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연못이거나 강가거나 이렇게 해서 사라져버린 거야, 이렇게. 이렇게 사라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점으로 보자면 이 점이나 이 점을 지날 수가 없는, 두 점을 지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구하세요. 그러면 숫자를 넣으셔도 돼요. 숫자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대로 풀어보겠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사실 다 알기를 권장해요. 숫자 넣기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왜냐면 너무 복잡해서 내가 케이스를 못 찾겠으면 사실 숫자를 넣으셔라도 구하면 돼. 이건 서술형을 안 내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객관식 5번, 6번쯤에 나오거든. 학교 시험에. 그럼 그냥 숫자 넣고 있으면 돼요. 좀 쓰면 되죠. 둘 다 방법을 아시면 좋겠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경우, 갈 수 없는 경우, 이거는 기점을 잡는 거예요. 중간 기점. 얘가 들릴 수밖에 없는 데를 생각하시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마치 이게 처음에 상상하실 때는 좀 어려우니까 마치 A에서 B까지 범인이 도망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범인이 A에서 B까지. 그러면 걔네는 무조건 최단 경로로 도망가겠죠. 어떻게든. 최단 경로로 도망가고 있는데 우린 경찰이라 여기다가 잠복을 해야 돼. 그럼 몇 명을 잠복시키면 될까? 라고 했을 때 나는 3명을 잠복시키면 무조건 잡습니다. 그럼 뭐냐면 여기 점 있죠. 여기 지날 수 없잖아요. 이 점의 대각선 방향으로 얘에서 가는데 요렇게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요 점에 대각선 하나, 둘, 셋 이렇게 잠복시키면 돼요. 항상 장애물의 대각선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장애물의 대각선으로 잡는다. 그래야만 이 점에 형사 P, 형사 Q, 형사 R을 딱 세를 놓는 순간 범인이 A에서 B로 가면서 P, Q, R을 안 만나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만나야 돼. 근데 심지어 이렇게 대각선을 잡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P를 만나고 가는 경우와 Q를 만나는 경우가 겹치는 경로가 없어요. P를 만나면서 Q를 동시에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P, Q, R이 겹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놓으면 케이스가 이렇게 A에서 P를 갖다가 어디? B를 가는 경우의 수. 두 번째, A에서 Q를 갖다가 R로 가는 경우, B로 가는 경우의 수. 그 다음 세 번째, A에서 R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에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그쵸? 그럼 이제 얘를 해보려고요. 자, A에서 P까지 요것만 보세요. 그럼 가로 몇 칸? 2칸, 세로 2칸이죠. 그럼 A, A, B, B를 나열하는 경우가 똑같나요? 그럼 몇 팩? 4팩인데 가로 2칸, 2팩, 세로 2칸, 2팩 이렇게 쓰면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 이해 갔나요? 그리고 나서 P에서 B로 가요. 이제 요것만 보세요. 요 박스만. P에서 B로 가는 거면 가로 4칸, 세로 2칸이에요. 그러면 6팩을 4팩, 2팩으로 나누면 되나요? 총 칸수, 가로 칸수, 세로 칸수 이렇게. 총 칸수, 가로 칸수, 세로 칸수. 어때? 괜찮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얘요. A에서 Q로 가는 경우는 몇 팩을 몇 팩으로 나눠요? A에서 Q. 이거만 보세요. 총 4칸이죠? 그럼 4팩을 가로 3칸, 세로 1칸, 1팩은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곱하기 Q에서 B로 가요. 그러면 3칸, 3칸이에요. 6칸이네요. 그 다음에 3칸, 3칸. A에서 R로 가는 경우 한 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한 가지. 1. R에서 B로 가는 경우 4칸, 2칸이니까 총 6칸이군요. 그 다음에 2칸, 4칸. 이렇게 해서 각각 계산한 다음에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이니까 1, 2, 3번을 다 더하시면 돼요. 이런 거죠. 근데 만약 난 숫자를 넣어봐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숫자 넣는 것도 두 가지 버전 다. 그러면 이쪽 방향 하는 건 다 1이겠죠? 이렇게 하는 거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여기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여기 쓸게요. 여기는요. 같이 해봅시다. 숫자 여기 얼마? 2, 여기는 여기가 4, 5, 6, 7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3이요. 여기는 6, 여기가 10, 여기가 15, 여기가 21, 28. 여기는 사실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얘 더하기 얘가 이거잖아요. 아, 안 보이는구나. 어디? 여기? 6.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오고 또는 여기서 오는 건데 여기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에요.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인데 얘가 없으니까 그냥 얘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야. 여기는 6하고 10을 더하니까 16. 여기가 31. 여기는 52. 여기는 80. 오케이, 80. 그다음에 여기는 여기 뭘까요? 그렇죠, 여기 그대로 오니까 여기 여기는 20, 22. 어렵다. 53, 105, 185. 이거 다 더해보세요. 185 올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가 오늘 순열 설명한 거예요. 우리 9시까지 수업이죠? 요거 하고 또 지금 쉬었다가 대표 유형들만 쭉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